리스트에 이어서 두 번째 콜렉션 유형인 어레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는 리스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 이유는 그 파이썬의 리스트는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거든. 근데 원래부터 어레이는 그 배열, 그 어레이를 우리 말로는 배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배열은 어레이 배열 여기다 쓰는 게 더 낫겠네요. 배열은 그 우리가 리스트와 배열을 설명할 때 인덱스를 사용해서 바로 찾아갈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그 리스트도 인덱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럼 두 개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게 이제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여기 있는 것처럼 배열은 원소들의 데이터 타입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테자면 똑같은 인테자, 실수면 플로트면 다 똑같은 플로트, 아니면 문자열이면 똑같은 문자열. 이렇게 해서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다 동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리스트는 우리가 그냥 파이썬의 함수인 리스트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 대괄호인가요? 대괄호를 사용해서 이제 리스트를 바로 만드는데 배열은 그렇게 파이썬에서 직접 만들 수 없고 일단 먼저 numpy라는 패키지를 불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불려드렸냐 하면 여기 붉은 글씨로 있는 것처럼 import numpy 하고 난 뒤 그냥 numpy라는 단어를 다 사용하려면 글자가 5글자니까 너무 기니까 이 코딩하는 사람들은 또 이 짧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나는 np라고 쓰겠다 했어요. as np. 근데 뭐 대부분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numpy를 np라고 줄여 썼으니까 남의 프로그램을 읽기에도 편리하고 또 자기 프로그램을 남한테 주기도 편리하다는 점에서 똑같이 np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죠. 그래서 numpy라는 패키지를 불려드리고 난 뒤에 numpy의 array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를 가지고 배열을 우리가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럼 배열을 만드는 거를 이제 한번 예를 들면 B 리스트가 이렇게 13579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A array라는 걸 하나 만들면 A array는 mp. array 해가지고 B 리스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np가 define 되지 않았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numpy라는 거를 np라는 걸 import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 앞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앞에 import numpy as np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임포트해서 불려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불려드리고 난 뒤 그 다음에 np에 있는 array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np.array 해서 bli스트를 array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import numpy as np 이렇게 명령을 실행하면 numpy 모듈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는 이미 numpy 모듈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냥 임포트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처럼 아나콘다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처음 실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numpy 모듈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아나콘다에 가서
environment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하는 그 환경에서 여기 보면 오픈 터미널이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터미널을 열어도 되고, 이 터미널을 열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환경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그 유저스 사용자의 계정이 나오죠. 그러면 이런 이제 윈도우 터미널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numPy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numPy를 인스톨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인스톨을 하느냐? 그러면 콘다를 치고 아나콘다에서 콘다를 치고 그 다음에 인스톨을 타이핑을 하고 그 다음에 인스톨할 패키지 이름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numPy를 인스톨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엔터를 치면 얘가 이제 그 패키지를 인스톨하기 위한 여기 메타데이터들을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뭐 패키지 메타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해서 하는 이제 이 과정이 나타나고 이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failed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거는 뭐 자기네가 이렇게 수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 잘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뭐 또 딴 쪽에서 찾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solving environment 해서 그게 다 해결이 됐고, 그래서 다음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뭐 numpy라든지 numpy base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설치를 하려고 그런다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설치할 걸 이제 동의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yes냐 no냐 그러면 yes를 쳐도 되고 아니면 여기 yes 뒤에 이제 이 괄호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엔터를 치면 yes라고 받아들이겠다는 소리니까 그냥 엔터를 치면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뭐 numpy base도 설치하고 numpy도 설치하고 이제 다 설치가 됐다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다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터미널에서 엑시트를 치고 이제 나와서 다시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에 와서 조금 전에는 이제 임포트를 하라 그러니까 numpy가 없다고 해서 에러가 났죠. 그럼 그 명령문을 다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실행이 됐죠. 그러면 이제 뭐 mp. arr 하면 이제 어레이 같은 이런 명령문을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임포트 하고자 하는 패키지가 설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설치를 하면 된다고요? 여기 이제 아나콘다에 가서 environment에 가서 자기가 실행하는 그 환경의 이름이 있는 여러분들은 그 아마 그 베이스라면 베이스가 될 거예요. 베이스에 가서 그 환경 이름에 있는 가서 터미널을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 터미널에서 이제 터미널을 열면 되는 거죠. 그럼 이 터미널이 열리면 여기 가서 이제 아까 보여준 것처럼 콘다 인스톨 numpy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스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Bli스트가 보면 여기에 L이 소문자네요. Bli스트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Bli스트가 어레이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레이로 바꿔진 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프린트를 하면 A 어레이를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 13579가 아니라 13579라는 5개의 원소로 구성된 1차원 배열이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A 어레이의 타입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 numpy라는 패키지에서 사용하는 ND 어레이, 그러니까 N 디멘셔널, N 차원, 그러니까 N 차원 배열이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유인물에도 있는 것처럼 어레이의 그 타입은 클래스는 N 디멘셔널 어레이입니다. 그냥 어레이가 아니라 N 디멘셔널 어레이다. 그래서 numpy에서는 그냥 어레이라는 타입은 없고 뭐가 있는 거죠? N 디멘셔널 어레이가 있는 거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냥 우리가 통상 이제 어레이라고 부르니까 N 디멘셔널 어레이를 그냥 어레이라고 그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파이썬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 패키지들 또는 라이브러리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패키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패키지를 찾아보면 numpy라는 게 있고요. numpy는 말 그대로 뭐하고 비슷하죠? 넘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다루는데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가 numpy입니다. 그래서 numpy는 보통 약자로서 np라고 이제 불려서 쓰고 그다음에 pandas,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판다스는 PD라고 이렇게 하는데 판다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느냐 그러면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가 matplotlib 라이브러리에 있는 pyplot이라는 패키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줄여서 PLT라고 pyplot해서 플라트라고 해서 PLT라는 이제 약자를 이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sklearn이라는 걸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게 그래서 sklearn의 원래 그 풀네임은 scikit-learn입니다. 근데 이런 그 다음에 또 텐서플로우라는 것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런 패키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패키지가 필요할 때는 항상 우리가 해당되는 패키지를 임포트해서 불러드리고 난 뒤 그 다음에 그 패키지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열을 만들었는데 그럼 이 배열하고 리스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왜냐하면 파이썬의 리스트도 인덱스를 사용해서 해당되는 그 인덱스 번호에 해당되는 그 원소를 바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배열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리스트들은 각 원소들의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달라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자연수, 정수 원소도 포함시킬 수 있고 문자열 원소도 포함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레이는 배열은 원소들의 데이터 타입이 모두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이런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리스트에 원소들이 이제 서로 막 이제 다른 거죠. 다른 원소들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C 리스트라는 걸 우리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 리스트를 이렇게 해보면 246 my name 문자의 1, 2, 3, 4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리스트를 만약에 우리가 배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numP를 이제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C라는 어레이를 만들어 가지고 mp 하면 이제 탭을 누르면 mp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명령어들이 쭉 나오죠. 그럼 mp array 해서 C 리스트를 array로 바꿨다. 그럼 array로 바뀌었죠. 그럼 C array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my name하고 1, 2, 3, 4는 원래부터 문자열이었죠. 그런데 2, 4, 6은 뭐였습니까? 정수였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죠? 2라는 숫자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어요? 2라는 문자로 바뀐 겁니다. 그 이유는 array는 모든 데이터 타입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자열, 그러니까 스트링 문자열 원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그 데이터 타입들, 다른 원소들도 문자열 데이터 타입하고 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문자열로 바꾼 거죠. 왜냐하면 문자열을 정수로는 바꿀 수 없잖아요. my name이라는 이런 문자열을 어떻게 여기에 my name이라는 문자열을 어떻게 숫자로 바꿀 수 있겠어요?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타입하고 이런 배열하고 리스트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배열은 또 D 타입이라는 그 원소들의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리스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D 타입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리스트는 그 원소들의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소들의 데이터 타입이 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C 리스트 하고 난 뒤 그 원소들의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D 타입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D 타입 이렇게 실행을 하면 오류가 나요. 그래서 리스트는 D 타입이라는 그 함수를 애트리뷰트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리스트로부터 만든 array의 경우에는 array의 경우에는 D 타입을 이렇게 알아보면 D 타입이 유니버셜 코드,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각각의 그 원소들의 값의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D 타입으로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D 타입은 그 해당되는 변수의 타입을 아는 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C array의 타입은 뭡니까? 다차원 array인 거죠. 그런데 C array의 D 타입, 그러니까 그 원소들의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유니코드로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니코드 U11이 뭔가를 이렇게 찾아가 보면 그게 이제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아마 문자열을 나타내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좀 궁금하다 그러면 웹에 가가지고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D 타입 이렇게 표시되는 게 무슨 타입이냐. 그러면 데이터 타입 오브젝트 해가지고 numPy 매뉴얼에 보면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나오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U에 11이잖아요. 그럼 이제 U에 해당되는 걸 찾아보고, 그럼 U면 유니코드 스트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니코드로 표현되어 있는 문자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어레이의 데이터 타입이 유니코드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레이와 리스트를 비교를 해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달려야 되고 하는 건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꼭 한 차이가 어레이는 데이터 타입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 원소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작업을 이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예를 들면 A3 어레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래서 어레이가 A 어레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A 어레이는 mp 어레이 해서 2, 4, 6, 8 이렇게 하면 이제 A 어레이를 우리가 프린트 해보면 이렇게 2, 4, 6, 8 이런 그 4개의 원소를 갖는 정수를 원소로 갖는 어레이가 배열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어레이에다가 3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을 곱해보면 6, 12, 18, 24 그러니까 2, 4, 6, 8 2에다가 3을 곱하면 6이 되고 4에다가 3을 곱하면 12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A 리스트를 똑같은 리스트를 원소를 갖는 2, 4, 6, 8 원소를 갖는 이런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A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A 리스트에다가 3을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 4, 6, 8이라는 이런 리스트가 3번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리스트는 곱하기 3 하면 그 동일한 리스트를 이제 3개 만드는 거고, 그 리스트의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리스트를 3개 만들어서 그걸 합쳐서 한 개의 리스트로 만들어라 하는 거고, 그 어레이에서는 곱하기 3을 하면 그 원소가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3이 곱해서 그 원소의 값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원소별 계산, 즉 엘리먼트 와이즈 연산이라고, 원소별 연산이 원소 각각에 대해서 개별 연산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소별 연산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걸로서 예를 들면 1, 3이라는 원소를 갖는 배열하고 10, 20, 30의 원소를 갖는 배열을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하고 10을 더해서 11이 되고, 그 다음에 2하고 20하고 더해서 22가 되고 3하고 30하고 더해서 3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 2, 3이라는 리스트하고 10, 20, 30이라는 리스트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의 원 리스트가 합쳐진 긴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리스트하고 어레이는 서로 다른 연산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